안녕하세요. 오늘은 C# 상속의 마지막 11번째 주제, 업캐스트와 다운캐스트입니다. 자식을 부모 변수에 담는 업캐스트는 왜 캐스팅 키워드 없이 그냥 통과할까요? 반대로 부모를 자식으로 되돌리는 다운캐스트는 왜 명시적 캐스팅과 런타임 검사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따라가 봅니다. IL 레벨에서 캐스트 클래스, is inst, 언박스 애니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C#7의 이즈티 패턴이 이중 캐스팅을 어떻게 없애는지, 그리고 유니티에서 다운캐스트와 겟 컴포넌트는 왜 다른 비용을 갖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저 캐릭터를 한꺼번에 관리하려고 부모 클래스로 묶는 코드는 흔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줄, 에너미는 부모이고 두 번째 줄, 보스는 그 자식이에요. 여섯 번째 줄에서 리스트 에너미 변수에 적들을 담습니다. 10번째 줄에서 새 보스를 만들고 11번째 줄에서 그대로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보스는 분명 보스 타입인데 에너미 리스트에 그냥 들어갔어요. 캐스팅 키워드 한 글자 없이 통과한다는 점이 첫 번째 의문입니다. 반대 방향은 위험합니다. 네 번째 줄 캐스트 보스이라고 쓰면 에너미 참조를 보스로 강제 변환합니다. 그런데 리스트 안에 보스가 아닌 일반 에너미가 섞여 있다면 인밸리드 캐스트 익셉션이 터지고 게임이 강제 종료돼요. 자식에서 부모는 언제나 안전하지만 부모에서 자식은 런타임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디버그 빌드에서는 멀쩡하다가 라이브 서비스에서 크래시 리포트가 쌓이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당신은 프론트엔드 개발자이면서 동시에 직원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이름표가 붙어요. 업캐스트는 프론트엔드 명함을 직원 명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놓는 거라 누구나 안전해요. 직원입니다 라고 말해도 거짓이 아니죠. 다운캐스트는 반대로 직원 명함을 프론트엔드 명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직원이 정말 프론트엔드인지 확인해야 해요. 백엔드 개발자에게 프론트엔드 명함을 주면 곤란해집니다. 핵심은 객체의 메모리 자체는 그대로이고 변하는 건 그 객체를 어떤 타입으로 바라보는가 뿐이라는 점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가운데 주황 박스가 힙에 실제로 존재하는 도구 객체입니다. 타입 포인터는 도구를 가리키고 이름과 나이 같은 도구 고유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메모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왼쪽 파란 박스는 애니멀 시야예요. 애니멀 A equal new 도구라고 쓰면 같은 객체를 애니멀로 바라봅니다. 부모 멤버인 이름만 보이고 도구 고유 데이터는 가려져요. 화살표를 보세요. 업캐스트는 언제나 안전하고 IL 명령어가 없습니다. 오른쪽 초록 박스는 도구 시야입니다. 캐스트 도구 A라고 쓰면 같은 객체를 다시 도구로 봐요. 이름과 나이 모두 접근할 수 있고 자식 메서드도 호출 가능해요. 다만 화살표가 빨간색이듯 런타임 검사가 따라옵니다. 캐스트 클래스나 is inst 명령어가 객체가 정말 도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메모리는 하나, 시야가 둘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코드로 양방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 도구를 애니멀에 직접 대입했어요. 이게 업캐스트입니다. 캐스팅 키워드가 없어요. 도구는 애니멀이라는 is A 관계 때문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는 변수 A로 부모 멤버 이름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 주석 8번째 줄을 풀면 바크는 호출 안 됩니다. 애니멀에는 바크가 없으니까요. 시야가 좁아진 것이죠. 12번째 줄, 다운캐스트는 캐스트 도구 A로 명시적 캐스팅이 필요해요. 런타임 검사 후 통과하면 13번째 줄에서 바크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다시 넓어졌어요. 이제 IL 레벨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IL은 C# 컴파일러가 만들어내는 중간 언어로 CPU 명령어가 아니라 단넷, 런타임이 해석해서 실행하는 가상 명령어 집합이에요. CIL이라고도 부릅니다. 업캐스트와 다운캐스트가 IL에서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메서드의 IL을 보세요. 위쪽 업캐스트입니다. 두 번째 줄 new obj로 도구 인스턴스를 만들고 세 번째 줄에서 그대로 리턴해요. 캐스팅 명령어가 한 줄도 없습니다. 도구 인스턴스의 메모리는 그대로이고 어차피 같은 참조이므로 변환할 게 없어요. 컴파일러는 단지 정적 타입을 애니멀로 추적할 뿐입니다. 아래쪽 다운캐스트를 보세요. 여섯 번째 줄에서 인자를 로드하고 일곱 번째 줄에서 캐스트 클래스 도구가 추가됩니다. 이 한 개 명령어가 객체의 타입 포인터를 따라 상속 트리를 탐색하고 호환되지 않으면 인밸리드 캐스트 익셉션을 던져요. 업캐스트가 공짜인 이유, 다운캐스트가 비용이 있는 이유가 IL 레벨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운캐스트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고 IL이 모두 다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왼쪽 주황 박스는 캐스트 도구 A,
강제 변환입니다. 실제 타입을 검사해서 성공하면 도구 참조를, 실패하면 예외를 던져요. 예외 처리 비용이 크고 실패가 곧 버그라는 의미일 때 적합합니다. IL은 캐스트 클래스예요. 가운데 파란 박스는 A as 도구입니다. 변환을 시도해서 성공하면 도구 참조를, 실패하면 널을 돌려줘요. 참조 타입과 널러블 값 타입에만 쓸 수 있고 널 체크를 빠뜨리면 NRE가 따라옵니다. IL은 is inst입니다. 오른쪽 초록 박스는 if A is 도구 D입니다. 검사와 캐스팅과 변수 선언을 한 번에 끝내요. 성공하면 if 블록 안에서 D를 그대로 사용하고 실패하면 if를 건너뜹니다. 예외도 없고 널 위험도 없어요. C# 7 이후의 권장 방식입니다. IL은 is insta와 st락의 조합이에요. 세 방법을 코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캐스트 도구 A는 강제 캐스팅입니다. 실패하면 예외를 던져요. 다섯 번째 줄, A, as 도구는 as 연산자예요. 실패하면 널을 돌려줍니다. 열 번째 줄, if A is 도구 D는 is 패턴이에요. 검사와 변수 선언을 한 줄에 끝내고 D는 if 블록 안에서만 안전하게 쓰입니다. 세 방법의 IL입니다. 두 번째 줄, 강제 캐스팅은 캐스트 클래스 도구예요. 호환되지 않으면 즉시 invalid cast exception으로 분기합니다. 다섯 번째 줄, as는 is inst 도구입니다. 호환되면 참조를, 아니면 널을 스택에 푸시해요.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줄, is 패턴도 같은 is insta를 쓰지만 br false s로 if 블록 진입 여부를 분기합니다. 핵심은 셋 중 둘이 같은 is inst 명령어를 공유한다는 점이에요. 차이는 결과를 어떻게 후처리하느냐입니다. 캐스트 클래스만 단정용, is insta는 확인용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정리하면 캐스트 클래스와 is insta의 차이는 실패 처리입니다. 캐스트 클래스는 실패 시 즉시 예외를 던지고 is insta는 널을 스택에 남겨요. is insta가 더 가볍고 안전한 편이라 C#7 이후엔 is 패턴이 기본 도구가 됐습니다. 값 타입은 별도의 IL 명령어를 씁니다. 네 번째 줄, int 변수 x를 오브젝트 변수 5에 담는 순간 팍싱이 일어나요. 힙에 새 박스 객체가 할당되고 값이 복사됩니다. 열 번째 줄, 캐스트 int 오는 박스에서 다시 int를 꺼내는 언박싱이에요. 다운캐스트 문법이지만 IL은 다른 명령어를 씁니다. IL을 보세요. 세 번째 줄, 박싱은 박스 명령어를 씁니다. 힙에 박스 객체를 새로 할당하고 42를 복사해요. 이게 GC 할당입니다. 여덟 번째 줄, 언박싱은 언박스 any 명령어예요. 박스인지 검사하고 값을 복사합니다. 핵심 함정은 반드시 박싱된 정확한 타입으로만 언박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롱으로 박싱한 것을 int로 언박싱하면 invalid cast exception이 터져요. 또 as 연산자는 값 타입에 직접 못 쓰고 널러블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박싱은 GC 할당을 발생시키니 유니티 핫패스에서는 절대 피해야 할 패턴이에요. 유니티 실전 사례를 보겠습니다. 적 군 중에서 보스만 골라 데미지를 주는 함수예요. 여섯 번째 줄에서 이즈보스로 1차 검사를 합니다. 통과하면 여덟 번째 줄에서 캐스트보스 2로 다시 캐스팅해요. 코드는 동작하지만 같은 검사를 두 번 합니다. 1000마리 적을 매 프레임 순회하는 핫패스에서의 중복 검사가 누적되면 FPS가 떨어져요. 애프터 코드를 보세요. 여섯 번째 줄, if is B라고 쓰면 검사와 캐스팅과 변수 선언이 한 줄에 끝납니다. IL 레벨에서는 is insta가 한 번만 실행되고 캐스트 클래스는 사라져요. 같은 동작을 절반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C#7 이상이라면 이 패턴이 기본입니다. 더 좋은 답은 다운캐스트가 필요 없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줄, 부모 에너미의 추상 메소드 퍼폼 스페셜 액션을 정의해요. 자식이 알아서 구현하라는 뜻입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보스가 자신만의 동작인 스폰 미니언즈를 오버라이드해요. 같은 식으로 고블린, 드래곤도 각자 자기 동작을 정의합니다. 호출부를 보세요. 일곱 번째 줄에서 핸들 에너미즈는 그냥 이 점 퍼폼 스페셜 액션을 호출해요. 이즈보스나 캐스트보스 한 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새 슬라임 적이 생기면 슬라임만 만들면 돼요. 핸들 에너미즈는 한 줄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OCP, 개방 폐쇄 원칙입니다. 다운캐스트 분기가 보이면 가상 메서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신입 개발자가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get 컴포넌트 제네릭, 리지드 바디는 다운캐스트가 아니에요. C# 다운캐스트는이 객체 참조의 정체를 다시 본다는 행위지만 get 컴포넌트는 다른 객체를 찾아온다는 검색입니다. 비용이 달라요. 캐스트 도구 애니멀은 IL 캐스트 클래스 한 번이지만 get 컴포넌트 제네릭, 리지드 바디는 컴포넌트 배열을 순회하는
유니티 네이티브 코드 호출입니다. 그래서 핫패스에서 맵프레임 get 컴포넌트를 호출하면 안 됩니다. 8번째 줄처럼 awake에서 한 번 호출해 변수 RB에 캐싱하고 13번째 줄에서 캐싱된 참조로 addForce를 호출하세요. 같은 원리로 다운캐스트 결과도 핫패스 진입 전에 캐싱합니다. 맵프레임 같은 객체를 다운캐스트 하지 않아요. 이제 함정과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트라이 캐치로 캐스팅 실패를 잡지 마세요. 6번째 줄에서 캐스트 클래스가 실패하면 8번째 줄 캐치 블록이 받아서 너를 돌려줍니다. 동작은 하지만 비싸요. 예외 발생 시시 LRE 스택 트레이스를 만들고 캐치 블록을 찾는 비용이 매우 큽니다. 유니티 핫패스에서 1000번 호출되면 GC 스파이크와 프레임 드롭이 따라와요. 올바른 코드는 4번째 줄 오브제이 에지 도구 한 줄입니다. 실패하면 그냥 너를 돌려주고 예외 비용이 없어요. IL도 is inst 한 줄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비용이 100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4번째 줄에서 콜라이더 as 에너미를 변수 2에 담아요. 콜라이더가 에너미가 아니면 2는 널이 됩니다. 5번째 줄에서 널 체크 없이 테이크 데미지를 호출하면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져요. as는 실패해도 예외를 던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 줄에서 참조 예외가 발생합니다. 위치가 한 줄 미루어져 디버깅이 까다로워져요. 올바른 코드는 4번째 줄처럼 if 콜라이더 is enemy 2로 쓰는 것입니다. 검사 자체가 분기 조건이라 6번째 줄에서 변수 2는 절대 널이 아니에요. 타입 패턴은 널 체크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C#7 이상이라면 as와 널 체크 조합보다 isTT 패턴을 우선하세요. 세 번째 함정입니다. 4번째 줄에서 리스트 오브젝트로 점수를 담고 있어요. 8번째 줄에서 인트를 추가할 때마다 박싱이 일어납니다. 힙에 박스 객체가 새로 할당되고 값 42가 복사돼요. 합산도 마찬가지예요. 6번째 줄에서 캐스트 인트 s로 박스에서 값을 꺼낼 때마다 언박스 애니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점수 1000개를 합산하면 박스 검사가 1000번 일어나요. 유니티의 GC는 이런 미세한 할당이 누적되면 GC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올바른 코드는 4번째 줄처럼 리스트 인트로 바꾸는 것입니다. 리스트 인트는 내부적으로 인트 배열을 사용해 값 타입을 직접 저장해요. 8번째 줄 add 스코어는 박싱 없이 그대로 추가합니다. 합산도 마찬가지예요. 4번째 줄 포워치 인트 s로 순회하면 언박싱 없이 그대로 더할 수 있습니다. ILN은 언박스 애니가 나타나지 않아요. 핫패스에서는 반드시 제네릭 컬렉션으로 박싱을 회피하세요. 네 번째 함정은 유니티 특화입니다. 유니티 엔진 오브젝트는 C# 객체 수명과 네이티브 객체 수명이 달라요. as로 받은 참조가 널은 아니지만 네이티브 측은 이미 파괴된 좀비 객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처럼 트라이 get 컴포넌트를 쓰세요. 아웃변수 에너미로 한 번에 받고 좀비 검사까지 한 번에 처리해줍니다. 유니티 2019.2 이후 도입된 API입니다. C# 버전별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C#6 이전에는 이지로 검사하고 캐스트로 다시 캐스팅하는 이중 캐스팅이 강제됐어요. 그러나 C#7부터 타입 패턴이 도입됩니다. 두 번째 줄 if obj, is enemy 이처럼 한 줄로 검사와 캐스팅과 선언을 끝낼 수 있어요. 10번째와 11번째 줄처럼 스위치 문도 패턴 매칭을 지원합니다. 케이스 보스비, 케이스 에너미 이처럼 자식 타입별로 분개할 수 있어요. 이중 캐스팅 안티 패턴이 사라지고 IL이 is inst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C#9에서는 패턴이 더 강해집니다. 두 번째 줄 is not null 같은 논리 패턴이 추가됐어요. 세 번째 줄 age is greater than 0 and less than 130처럼 관계 패턴과 논리 패턴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줄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if obj is enemy 중괄호 HP greater than 1000 is alive true보스라고 쓰면 타입 검사와 속성 검사와 변수 선언이 한 줄에 끝나요. ILN은 여전히 is inst 한 번에 필드 비교 명령어가 인라인으로 붙는 정도입니다. 새 코드를 짤 때 캐스트T는 실패가 곧 버그인 상황에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isTT 패턴으로 대체하세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업캐스트는 IL에 명령어가 없습니다. 자식에서 부모는 무료이고 CLR 검사도 없어요. 둘째, 다운캐스트는 런타임 검사가 필요합니다. 캐스트 클래스는 실패 시 예외, is inst는 실패 시 널이에요. 셋째, isTT 패턴은 is inst 한 번으로 끝나는 C#7 이후 기본 도구입니다. is로 검사하고 캐스트로 다시 변환하는 이중 캐스팅 안티 패턴은 반드시 제거하세요. 넷째, 값 타입은 언박스 애니 명령어를 쓰며 박싱은 GC 할당이라 핫패스에서 절대 금지입니다. 다섯째, 다운캐스트 분기가 보이면 가상 메서드로 대체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세요. 여섯째, 유니티에서는 get 컴포넌트 결과를 awake에서 캐싱하고
try get 컴포넌트로 좀비 객체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결론은 한 줄입니다. 다운캐스트는 의심스러우면 isTT, 확신할 때만 캐스트T를 씁니다. 그리고 다운캐스트가 보이면 먼저 가상 메소드로 대체할 수 있는지부터 묻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파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